구독, 좋아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외신 보도 먼저 좀 다룬 후에 서부지방법원 관련자 지금 청년들 특히 많이 당시에 체포됐는데 지금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 고등학생 수업 중에 일리걸 에얼리언, 불법 체류자라고 불리는 이 표현을 썼다가 정학을 당했다가 학교 측이 사과했고 결국 사과를 다시 했고 $20,000를 배상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 소식부터 한번 좀 전해주시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꽤 그 큰 나라 아닙니까? 네. 리더가 한 명이 교체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법조계 특히 사법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법부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 좀 대조를 해보려고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고요. 우리 나이로 한 18살 정도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작년에 이 사람이 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나온 표현 중에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이스 에일리언인가 아니면 학생이니까 이민법까지는 몰랐을 것 같은데요. 연방법에 나오는 일리걸 에일리언이냐 이런 거를 좀 물어봤나 봅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다는 이유로 같은 반에 이제 히스패닉의 학생이 와서 내가 너를 죽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인종적 민감성이 상당히 부족한 애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해서 결국엔 3일 정학 그리고 학생 생기부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되면서 명예가 좀 실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몰랐는데 제가 최근에 그 백악관 브리핑을 보면서 모든 단어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닌데 반복되다 보면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캐롤라인 레빗이 이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의 그 꼭지 안에서 10번 이상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 같아서 어떤 메시지인지 궁금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그 싱크탱크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싸워서 이 학생이 이겼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만 원의 그 보상금,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이제 생기부가 중요하잖아요. 생기부를 하라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보수 그 스피커인 샤라 파샬 페리라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의 이 정체성 정치 집착이 교육자들과 학생을 얼마나 그 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교조가 주도하는 젠더와 퀴어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 굉장히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소수자를 반대하거나 생물학적인 그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말은 트럼프나 캐롤라인 레빗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아니고요. 1950년대부터 있었던 이민법, 그리고 연방법에서 엄연히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걸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뭐라고 했냐면 그거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적대감을 심어주는 것 같고 인종을 차별하는 것 같고 혐오하는 것 같으니까 약간 우회해서 undocumented non-citizen이라는 non-citizen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8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에 이 트럼프 들어서서 아니다, 일리걸은 일리걸이다. 일리걸 means 일리걸이고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은 가감없이 쓰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학생이 1년 전의 일이니까 트럼프의 그런 강경한 발언과는 상관없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아이한테 그 학생한테 혐오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해서 이제 1년 뒤에 수정이 됐는데 저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그리고 매주 반복되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반복되는 그 일리걸 에일리언이라는 표현의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사실은 일리걸 에일리언 써왔던 용어인데 바이든 정부의 또는 좌파들의 정치적 올바름, 일종의 PC주의 영향인데 맞습니다. 이걸 사실은 이번 사건들 상당히 고려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네. 이거 이제 학생 문제의 피해를 다시 회복하는 정도를 넘어서 표현 자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또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맞습니다. PC주의가 이제 사람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염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회피하지 말고 법에 있는 용어는 법률 용어 그대로 써야지. 근거도 없는 수치심을 심어주고 그게 이제 근거도 없는 수치심을 그게 당하는 게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도 그렇잖아. 이 학생이 만약에 이게 교정이 안 돼서 이 학생이 지금 이 크리스찬 맥길이라는 학생인데요. 예. 얘가 만약에 그대로 어른이 되면 이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받은 페널티가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사실 굉장히 한 명의 미국 시민이 자유를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정교조가 뭐죠? 성소수자 교육 교사 모임 같은 걸 만들어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혐오할 수 있는지 그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되도 않는 교육 같은 공동 화장실 만들어. 네 공동 그거를 막 강조를 해 선생님들이요. 네. 정교조에서 뭐 젠더 키워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거의 무슨 그 키워드의 홍보대사처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바이든 정부에서도 있었죠, 당연히. 그 누적이 되다가 2024년 4월에 불거진 건데, 리더 한 명이 바뀌고 이제 1년이 뭡니까? 반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그 레드 스테이트였는데 지금은 스윙 스테이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그 기조를 따라서 이런 결단 내린다는 건 사실은 뭐 잘 된 거죠, 엄청. 그리고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법부의 독립이 사실 어느 나라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동안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던 PC주의를 걷어내고 더 이상 아이가 학생이 본인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을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낙인 찍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 교육계의 잘못된 현상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판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좀 한 번씩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중요한 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스젠더 문제도 지금 나왔네요. 트랜스젠더 뭐 최근에 선수로 뛰는 문제도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시상대에 서게 되는 이 문제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트랜스젠더 관련된 중요한 지금 사건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맥락이 같습니다. 네. 지금 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가부 장관의 물망에 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금 젠더론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분인데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여가부 과연 장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이든 정부에서도 정말 이게 골머리를 알았어요. DEI부터 시작을 해서 PC주의까지. 네. 오죽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DEI 철폐하겠다고 가장 먼저 선언한 게 구글이었거든요. 앞장섰다가 이제 철퇴를 맞아보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고 진실을 가리는 잘못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없죠. 잘못된 이념인지를 알고 이제 기업에서 먼저 손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오레건주에서 벌써 올해로 2번째입니다. 그 여성 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에서요. 남자 선수가 남학생이죠. 참가를 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성 선수가 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 알렉사 앤더슨이라는 학생 그리고 리스 에커든이라는 이 두 여학생이 우리는 남자 선수하고 같은 시상대에 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너네가 메달 받지 마라. 우린 트랜스젠더한테 메달 주겠다. 그래서 트랜스젠더 메달 주고 사진도 못 찍게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오레곤주에서 2번째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른 주에서 일어났던 판결이 다른 주에 또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번에 있었던 판결 자체가 지금 이제 소송이 시작되어서 언제 오레곤주에서는 끝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서명에 명령을 발동하면서 남자는 남자 화장실 써라. 남자는 남자 락커룸 쓰고 여학생들은 여학생 락커룸 쓰고 화장실 쓰고 이 나라의 성별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시작할 때부터 초기부터
강경하게 딱 맞습니다. 입장을 밝혔죠. 네. 그래서 그게 미국이란 나라의 성은 두 가지고 뭐 젠더론자 얘기 들어보면 성이 뭐 5천 개가 넘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달라지고 저녁에도 달라지고 자기가 골라보라고 하고 아이들한테 영국 같은 곳은 룰렛 돌리게 합니다. 오늘 너의 감정에 따라서 지금 오전 10시에 너가 느끼는 성별이 무엇이냐 이런 걸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트라이를 많이 했었는데 트럼프가 와서 가장 먼저 그걸 고쳤죠. 아니 미국에서의 성은 두 가지뿐이다. 근데 그거를요 트럼프 보도를 생전 안 하다가 우리나라 그 언론들 중에서 바이든 정부를 지지했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게 마치 젠더 그리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 같은 뉘앙스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여학생들이 본인들이 나는 여성으로서 경기를 출전했는데 웬 남학생이 나타나가지고 나랑 같이 육상을 하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나랑 같이 상 받는다? 그러면 그걸 뭔가 1등을 인정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감하게 본인들은 내려왔죠. 그리고 자신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리고 모욕적이다.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시작을 한 건데요. 만약에 이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종결이 된다면 전 당연히 노스캐롤라이나 그 사례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제가 이 사례를 왜 가지고 왔냐면은 며칠 전인가요?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께서 이제 그 내부적인 보고서 중에서 성소수자 뭐 차별 보고서 이런 게 올라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채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내부적으로 외부도 아닙니다. 내부 조직에서 공격을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좌파들이 지금 내세우는 이념들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젠더, 그다음에 동성애 그리고 그 가정을 해체하고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가려고 하는 자꾸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걸 보조를 맞추다가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미국이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법부가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 문제나 여성권 보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다 두 가지 사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그간에 이제 쭉 던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볼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됐다고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메시지가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PC주의로 현실을 막지 말고 사람들이 생물학적 진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 그 정치적 아까 그 마샬 페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정체성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PC주의가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념으로 사람의 뭔가 사상을 그 묻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물학적 현실은 당연히 이념,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 기조고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적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언어를 검열하는 것도 역시 민주주의적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선수와 시상대에 서기를 거부하면서 발생한 이 문제. 트랜스젠더 선수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또 사실인데 이 시상대에 서지 않으면서 미국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다시 확인되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판결이 나날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때에 판결이 난다면 상당한 분수령이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 그 지점을 딱 잡아서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제 우리 문제죠. 우리도 이미 이 문제와 같은 성소수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내부에서 고찰할 문제가 좀 있나요? 아시겠지만 이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지 올해로 벌써 8년째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 굳이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면서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민주당 쪽에서 집권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반드시 올해는 통과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죠.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한 번 사회 실험을 했던 겁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젠더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동성혼 합법화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사회 실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절대 합법화가 되면 안 되는데 마치 이게 합법화가 된 것처럼 간주하면서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면 마치 혐오자다. 아까 그 크리스천 맥길
아이한테 했던 그 학생한테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아이들 계속 브레인워싱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의원 입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대한민국 엄연히 동성화 불법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화라고 하기보다 합법화시키지 않은 나라죠. 우리가 뭐 처벌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뭐 대단히 세련되고 앞서가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계속 동성애 교육을 가르치고 그걸 정교조라는 데서 나서서 한다. 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그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레곤주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 당연히 그 소송을 제기한 여학생들이 승소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크리스찬 맥길한테는 2,8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지만 이 여학생들은 경기에서 이겼음에도 메달을 박탈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금이 그 보상금이 부여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가 실패한 길을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또 연결이 돼 있네요. 예. 마지막 장면 그렇게 속에서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서부지법 사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흔히 이제 서부지법 난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언론에서 난동이라고 하는 표현가 있습니다. 난동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근데 서부지법 관련 이 사건 관련해서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져서 그 문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분들이 계속 지금 1심 판결이 나오고 있죠? 예, 1심 판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어제입니다.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최초의 항소심이 나왔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들고 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데요. 1심에서 저희가 진행했을 때는 이제 징역 10월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항소를 하셔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서변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신변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변론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들께서 끝까지 법리를 개발하면서 뭐 일주일에 2-3번씩 논문도 내고 판례를 내거든요. 그게 저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서 뭐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투겠다. 그래서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겠다라는 그런 집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이 종결되면 보통 의견서 1-2장 내고 마는데도 끝까지 지금 법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원래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아서 좀 그 부분은 아쉽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집행유예가 또 2분 다 나왔습니다. 2분 다 실형이 나왔었는데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2분 다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저희 서변의 한 변호사님께서 변론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 본인이 변호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장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법조인이 됐다. 그리고 아직도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디 내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뭐 변론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우리 사법부, 우리 재판부의 신뢰도 배반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근데 변호인의 변론은 뭐 보도가 안 됐고요. 지금 이 워딩만 보도가 된 것 같고 또 이게 계속 제가 찾아보니까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난동을. 계속 언론에서 난동이라고 써왔죠. 근데 잘 이 사안은 그 서부지법 사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 방송사하고의 분쟁입니다. 모 방송사하고 그렇군요. 분쟁이지 그 언론사에서 팩트 체크를 안 하고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 초반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대거 구속이 돼서 한꺼번에 기소가 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8월 1일에 선고가 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뭐 항소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다행히 또 어제 그 첫 항소심 결과가 좋게 나와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집행유예 결과가 나와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 서부 사건 관련해서 난동이란 표현보다는 저희는 사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폭거, 난동이라는 표현. 폭도는 완전히 그건 진짜 써서는 안 될 용어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 이제 뭐 다투고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증거 능력도 사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에 한정이 되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증거 능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자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변론하면서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는 마지막 최후 변론 때 일부 그 시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는 뭐 집회 현장에 가지 않겠다. 시위하지 않겠다. 제가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이 오늘 다룬 내용도 뭐 표현의 자유와 맥락이 같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시위와 집회 자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려고 결국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비화한 것인가, 뭐 이런 씁쓸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저희가 항소심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서변의 그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아닌 분들도 그렇고 서부지법 난동이나 폭동이라는 말보다는 사태나 사안으로 불러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8월 1일에 그러면 뭐 모든 이제 지금 구속돼 있는 피의자 대상이 아닐 거고 그때부터 이렇게 1심 선고 쭉 네. 관련자들이 나눠서 나옵니까? 예, 좀 많이 구속되시고 한꺼번에 기소되신 분들이 8월 1일에 나오고요. 예. 단독 사건 중에서는 좀 나중에 선고가 나오는 9월로 예정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네. 예, 서부지법 사건 또는 사태와 관련된 분들 소식을 중간에 한번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추후에 또 상황들이 확인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부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